나는 큰 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출근할 때 가끔 제가 일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곤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다음 날부터 빌딩 엘리베이터 홀에서 다이스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다이스케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초대를 받고 수락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며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결혼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친부인과 결혼하게 됐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시댁에서는 다이스케가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함께 살 계획이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아들 다이스케를 준비했지만 나를 표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이 계속 순수하고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하키케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럼 임신이군요 발견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정말 기뻤어요. 다이스케도 마찬가지였고 그날 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다. 우리 둘 다 한동안 행복해진 후에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추가할 예정이므로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슬 가장 큰 걱정은 내 직업에 관한 것이었다. 출산 후에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리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근처 어린이집이 다 꽉 찼다는 소식을 듣고 가을이 오길 기다리던 중 시간이 지나면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이스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는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오코가 괜찮다면 우리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사실 나오코 친정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오코 친정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정부를 지켜보게 하시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파트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어서 좋은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다. 동거를 시작한 뒤 한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육체적으로 돌봐주셨다. 집안일은 대부분 그가 했고 다이스케와 나는 커플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고민이었는데 이걸로 우리는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안정기에 들어섰고 마침내 입덧도 잦아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정한 건강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직장을 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내 건강과 감정을 불쌍히 여기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코 씨, 저를 위해 심부름 좀 하러 가실 수 있나요? 물 좀 사다 주세요. 노요. 미네랄 워터인가요? 아마 냉장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2리터짜리 플라스틱 병 4개. 주세요. 큰 긴급하게 행동하십시오. 다이스케 씨는 지금 차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면 나도 같이 갈게. 위로움 나는 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혼란스러웠다. 아무래도 다이 씨가 서두르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안 돼. 그건 우리 엄마에게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시어머니가 내려다보았다. 언제까지나 멍한 얼굴로 계속 바라볼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어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천국에서 먹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과자와 커피를 관 속에 넣어 놓으셨을 때 문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화로움을 느낀다. 아버지의 손에는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거기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물병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명백히 악의적인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찰이 오는 줄 알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거기 서서 웃고 있던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30이 되는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교외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근거리 분리 규모에 맞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이스케와 친해진 이유는 애초에 그의 어머니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몇 년 전 어느 날 나는 정시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먹을 재료를 사러 역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 나는 파워마우키트에 들렀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 앞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다이스케의 어머니였다.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눈을 가리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우연히 사온 생수를 건네주고 진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뒤 건네주었다. 나는 그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시어머니는 매우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분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제가 큰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려받기를 꺼렸다. 이번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퇴근한 다이스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이스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다이스케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를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라.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의아해했다. 혹시 상위회사 출신이 아닐까요? 불편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지시대로 생수 2리터를 샀습니다. 유물 4병을 사서 시아버지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8kg의 물은 나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생수를 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아, 늦었구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퍽퍽하고 맘에 안 드네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더 접는다. 내가 전화할게. 야, 멍하니 뭐 하는 거야? 저녁 좀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이것이 내가 너무 어린 이유이다.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무거운 물건을 사게 했고 그는 나에게 맨손으로 집 전체를 청소하게 했다. 그것은 엉망이었다. 나는 다이스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이스케가 보지 않을 때 양식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런 생활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함께 생활한 지 반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무리하고 출산 휴가를 앞두고 일을 맡기도 바쁘게 뛰어다니던 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전날에 전화를 해서 연락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것은 이상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을 잊었나요? 내가 기보에게 이것저것 묻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간다고만 말하고 사라졌다. 그 이후 경찰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메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과감히 다이스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기, 다이스케, 이것 좀 봐줄래? 아빠가 그것을 잡고 계셨어요. 기보가 나왔을 때 맛없는 쪽지를 보여줬어요. 다이스케는 미켄에게 주름을 주며 지게 뭐야? 라며 불편함을 표현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기보는 이들을 거부했다. 그런데 기보는 나도 작은 물건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내 말을 믿어줄지 몰랐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스케는 힘차게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올려다보라고 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이어서 말을 계속했다. 아마 우리 엄마도 이 메모를 남겼을 거예요. 아마 나오코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진정됐으니 이미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고 업데이트 사무실로 갔다. 기보의 소송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보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이스케와 데이트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기보와 그의 아버지는 한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기보가 분명히 그는 아버지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여전히 아버지를 따르는 듯했다. 나는 겁에 질렸다. 기보가 빈혈로 웅크린 채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기보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보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게다가 자기 딸인 나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이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보에게 나중에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기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갔습니다. 이 눈은 나에게도 익숙하지 않나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기보는 메모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이것에 대해 모른다. 그것을 조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연구를 끝냈습니다. 이 쪽지를 우리 아버지 손에 건네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내가 더 쫓아오자 기보가 살짝 웃으며 다이스케에게 말을 걸었다. 아기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한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나를 제대로 지원해야 해. 그러자 다이스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아마 당신 어머니가 이 쪽지를 써서 아버지께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쫓아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기보는 예상대로 초조한 표정으로 이를 부인한다. 인정해주세요. 원한다면 다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원한다면 다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말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 기보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나를 노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쾅하고 일어섰다. 한참을 헤매다가 책상으로 갔습니다. 내 질문에 어머니는 진정하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고 있어요. 성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깨어난 줄 알고 침실을 확인하러 갔더니 이미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차피 엄마한테 가기로 해서 상사에게 설명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부모님 집에 갔다. 직장에서 부모님 집까지 기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계셨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우는 유해가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속히 장례업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엄마는 엄마와 아이가 되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나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내 요점이다. 나는 실망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장례식을 사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후 며칠 동안 크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야구단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에 관해 옷을 넣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파란색 셔츠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커피를 담았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난 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몇 가지 듣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뭔가 하얀 것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궁금해서 집어왔습니다. 작은 메모 향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따라간다. 현관으로 가는 길에는 미리 챙겨두었던 물건들을 모아 신발을 신었습니다. 기보가 저쪽으로 달려온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열렸다 다물었다. 나 미안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다이스케.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다이스케, 제발 떠나지 마세요. 기보는 갓 태어난 아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싫다며 울면서 말했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작별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다이스케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던졌다. 문이 닫혀도 기보의 비명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 후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엄마가 걱정된다는 다이스케의 말을 잘 챙겨줬기 때문이다. 나는 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걱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잊고 싶었습니다. 기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댁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다. 동거를 시작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없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좁으신 것 같습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쾌활한 목소리로 울고 있는 소녀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다이스케는 모두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직장을 일찍 퇴직하시고 나를 돌보러 오셨다. 아버지의 보험금 외에도 저축도 넉넉해 생활비 걱정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는 귀여운 손자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임신한 지 10개월 동안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딸의 얼굴은 그것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끔찍한 여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집안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썩었다. 이 무엇. 그날은 90세 시어머니의 졸업식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학대했습니다. 이 여자랑 같이 오면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강요하려고 하더군요.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90세가 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니를 구해주셔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혼, 오늘은 너와의 이혼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니 서둘러 보자. 저리 가요. 남편의 소리가 그쳤을 때 시어머니의 졸업 선물인 찬찬코가 나왔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고 화가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주부라는 신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다이스케는 둘 다 50세가 넘은 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했지만 이번 결혼은 처음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수영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3개월 후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이미 51세였고 남편은 55세였지만 첫 아내와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차분하고 다정한 편이다. 나의 유머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부모를 둔 외동아들. 고등학교 때 이미 아버지가 나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도우며 돌보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20살에 인쇄소 사무국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세가 되던 해 그의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 오른쪽은 마비된 상태로 남아 요양원에 입원했다.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부모님을 시설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없었어요. 그 결과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느라 바쁜 일상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젊음의 기쁨이나 희망은 없었습니다. 나는 20대의 황금기를 일하며 가족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여행을 다니고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살 만큼만 쉬는 날, 물론 여자친구가 생길 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자 동료들도 하나둘씩 사귀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 전에는 4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내가 48세의 병으로 돌아가셨다. 마침내 나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밝은 미래를 상상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항상 가족을 시작했고 일부는 자녀 양육을 마치고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유일한 40대 여직원이고 직장에서도 종종 돌봄을 받는 동시에 유일한 40대 여직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언제까지 회사에 머물 예정인가요? 그들은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모가 되다 그때까지 사실 그녀는 이미 노부인이다. 젊은 직원들을 세게 때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더웠거든요. 50세에 가까운 여성 직원에게 총지배인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회사의 모든 사람이다. 사업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만이 본부장이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체력도 또래에 비해 약했다. 수년간의 간호로 인해 내 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로로 바꾸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그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빡빡해지는 날이 많아요. 그 해부터 워터머드를 시작한 이유는 체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벼랑 끝에 종합상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다이스케가 끼어들었다. 그녀가 프로포즈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에게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빠른 인사로 대답했다. 이모,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 방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걸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 말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밤 메뉴가 거의 없어요. 저는 빨래를 잘 못해요. 나는 심지어 내 자매들에게 그들이 밤에 얼마나 적은 일을 하는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내 앞에 들이닥친 현실, 집에 돌아와도 체력이 돌아오지 않았다. 노다, 수년간의 후회가 나를 완전히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낮 동안의 성가심, 호흡곤란, 너무 무리하면 빨리 감기에 걸리고 집안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무리할 힘이 없었어요. 연애 초기부터 남편에게 건강 상태를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땐 나였어. 남편은 내 가슴을 두드리며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저를 전당포와 가정부로만 대했습니다. 이야기의 절반 이제 나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폐를 끼치는 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점점 더 가혹해지는 남편의 행동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다이스케, 나오코를 잘 보살펴주세요. 그녀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남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돌봐준 사람은 동네에 따로 사는 시어머니였다. 그때 그의 나이 이미 89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선자처럼 행동했고 나이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못하면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신다. 바람결에 잠이 든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행하신 분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코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부모님 당신 혼자 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로, 하지만 엄마에게 불편을 끼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간호가 필요해요. 그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코 씨, 이번에는 당신이에요. 이제 내가 쉴 차례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마음껏 즐겨주세요. 당신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로. 시어머니의 친절한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거야? 나는 내 노력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흔쾌히 받아주셨다. 응석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며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여자들 사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확신해요.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게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기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러 집에 이것이 남편이 나를 본 방식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쓸모없는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나오코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나오코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단지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내가 무단결석을 하고 어머니에게 부양을 강요한다면 나는 아내로서 실격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돕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나오코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나오코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다이스케, 입 다물고 있어. 나이 얘기하기. 그럼 당신은 나보다 4살도 안 많은데? 게다가 나오코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예요. 결혼에 한 번 실패하면 절대 할 수 없다. 거의 남편은 내 어깨만 잡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움찔하는 것 같았다. 못된 얼굴 그냥 그렇게 하고 옆을 쳐다보죠. 그리고 나오코의 손재주 솜씨도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손수건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당신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 노파와 지갑은 누가 가질까요? 진정하세요. 나오코에게 더 이상 강요한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뺨 맞는다고 남편의 반응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한테 남편의 욕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은 제가 만든 옷과 손수건을 절대 입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결혼 6개월 후 어느 날 안녕 엄마. 곧 생일이 다가오네요. 나오코를 축하해주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뇌를 잃은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점점 힘이 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평소처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오코를 크게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나오코 할머니를 축하하지 마세요. 그냥 1년만 더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 엄마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침착합니다. 나오코의 안색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 나오코가 그런 말을 했다면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말했지만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랬다. 나는 즉시 어트소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축하하려면 친척을 포함하십시오. 대규모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뜻밖에도 확고해졌다. 우리 엄마는 왜 나오코를 축하하시나요? 그래서 당신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실수입니다. 계속 나한테 집안일을 강요하고 어느 날엔 내가 저녁 요리까지 시켜줬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차분한 얼굴로 시코에게 먹였다. 당신은 내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요. 다이스케 씨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편리한 문구네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머니의 잔치에 참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오코를 축하한다고 해도 너희는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게 다야. 노코코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보통 어떤 끔찍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친척들 앞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끔찍한 아내입니다. 다이스케 씨 축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 동안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집에 자주 방문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로 집을 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고 또 아프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절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 사이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예품을 사용하여 보라색 찬찬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가 조수석이야.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코의 수공예 실력은 보통 수준이다. 그 말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찬찬코를 만들기에 바빴다. 그리고 소스케의 축하. 당일 시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들이 외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웃고 웃어나의 시어머니. 평소처럼 남편은 얼굴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편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끓인 찬찬코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짜여진 것을 보고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남편이 옆에서 잘라주었다. 나는 들어갔다. 네, 어머니, 이것은 사스케의 축하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손바느질로 만든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보라색의 아름다운 찬찬코였습니다. 이 끝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공예품 가게에서 만든 것입니다. 달겠어요.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만든 찬찬코를 입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이스케, 너랑 내 엄마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혈연관계야. 답답한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이다. 90 정말 역겨운 여자네요. 역시 그 남자의 딸이군요. 작은 기구를 사용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당신은 속으로 나를 놀리고 있었나 봐요. 왜 그랬어요? 다이스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질문의 기본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 그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남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기본은 더욱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당신은 내 주위를 킁킁거리며 몰래 돌아다녔나 봐요. 역겨워요. 역겨워요. 다이스케, 이 역겨운 여자와 당장 헤어져라. 빨리 쫓아내자. 아직 어리니까 다시 도전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다음에는 좋은 아가씨를 찾아올게요. 그렇게 해보자. 좋아요. 여기요. 그러자 다이스케는 기보만큼 빠르게 일어섰다. 그러자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낸다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성적인 분위기가 흐르네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남편이 나를 돌아보며 짓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웃어요. 남편은 제가 직접 만든 찬찬코를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게다가 찬찬코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맡기는 건 잘못이야. 아니요. 내 행동을 짓밟기 위해 남편은 나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애썼다. 노다, 무슨 일이야? 오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없나요? 나는 갑자기 대화에서 멀어졌다. 나는 들고 있던 포장된 선물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다. 숨기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렇다면 마츠도 같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계속 폐를 끼치는데도요. 나 모두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어머니의 잔치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나오코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얼마나 끔찍한 아내입니까? 손가락을 앞에서 찔렀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커튼을 올렸다. 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돌봐줘. 아니요. 게다가 90세 어머니께 많은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내 직업엄마한테 밀어붙이세요. 나 아파요. 당신의 질병에 대해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단지 게으르다. 나는 부모님을 돌보는데 지쳐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 없습니다. 나 위 고백자. 그가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넘어지면 어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정말 끔찍한 여자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할머니를 애타게 데려왔습니다.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다이스케 씨 시끄러워요. 정말 좋아해요.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아내를 떠나십시오. 어머니를 기관에 가두세요. 나는 이것을 메모에 썼다. 내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즉, 당신은 당신과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내 아기를 낳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코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답장했어요. 사랑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루. 그가 나오코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할 수 있겠는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우메키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메모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알아낸 대로 미카는 남편의 불륜 상대임이 틀림없다.
집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주 외출한 이유는 아마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손과 재미를 위해.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옷을 입어봐. 그가 사라진 이유는 아마도 미카라는 여자에 대한 집착 때문일 것이다. 남편은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고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확실함 증거가 되는 메모였지만 어머니께서도 시설에 가시는 부분을 시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없었습니다만 모두에게 말할게요. 나오코는 나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이다.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때 나오코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나는 나오코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나오코를 돕기로 자원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렇구나. 나오코.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나오코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심지어 바람을 피운다. 누가 옳은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시어머니의 친척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우러러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스케,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신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결혼해야 해요. 그러나 나는 결코 당신을 축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한 아이인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나오코라는 멋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시설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남편은 감동에 가까운 이 말을 접하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찔렀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남편과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플라무 이와이가 열리자 남편은 도망치려 했다. 나는 어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나는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이 바닥에 도달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끔찍한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렇게 하면 100년의 목소리에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미카라는 여성에게 막대한 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나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동료 출연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메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좁은 취미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미카라는 여자는 몇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바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당시 남편도 함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의사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이혼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싱글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나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축하식 때 말했듯이 시어머니는 당신 같은 여자는 오래전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요. 이 집에서 나가서 내 엄마 앞으로 가거라. 출구 방향을 가리키며 발이 떨렸다. 두려움. 더 많은 분놀이. 남편 입에서 처음으로 이혼 말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 집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나는 비칙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보라색이신데 드디어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색깔에 찬찬코. 그는 그것을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선배. 그래서 제가 싱글이에요. 얼굴도 옷도 전혀 좋지 않고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이 후배가 웃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본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여자인데 과장이군요. 그랬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됐나요? 비꼬고 자랑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 맞다. 나 결혼한다. 그는 잘생기고 부자입니다. 아마 선배들하고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내 남동생이에요. 파트너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네. 다음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림, 정말 기대됩니다. 나는 놀라운 놀라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나오코입니다. 도쿄에서 여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남자친구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결혼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일을 즐기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30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였던 아이들은 2아이를 낳고 엄마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퇴근 후나 휴일에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는 휴일 동안 핑을 하고 여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너무 바빠서 사적으로 어울릴 친구가 없어요. 그것만 자가요. 그리고 지루해요. 나도 결혼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 중 아직도 그런 사람은 나뿐이야. 나에겐 아이가 하나 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후배였던 야마모토 미호입니다. 미호는 우리보다 3살 어리다. 올해 3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대학생답게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들이 많았다. 머리를 더 밝게 염색하고 액세서리를 추가하고 좀 소름 끼치는 스커트를 입은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괜찮아요. 그는 매우 시끄러웠고 많은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호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려해 보인다는 느낌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평범한 모습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호를 만났다. 미호와 그녀의 그룹의 졸업식 때였습니다. 나는 노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나는 미호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가 자주 그리워요.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우리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결코 멋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가 멋진 아주 좋은 소녀입니다. 미호는 선배, 후배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미호가 SNS로 연락을 왔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교류가 이어졌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근처에 산다는 걸 알게 됐다. 미호도 아직 싱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만나기로 하고 쉬는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내가 기억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자로 변해 있었다. 밝게 염색한 머리와 짙은 화장, 브랜드 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그 당시 미호의 흔적은 없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냈나요? 그렇습니다. 그 일은 보람있고 매일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코 선배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미호는 그냥 미호일 뿐입니다. 명랑하고 온화하며 남을 배려하는 성격. 그러나 상황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환경에 따라 모습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호와 함께 점심을 즐겼습니다. 일과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대학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로 지인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왠지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미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했고 같이 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는 재회라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횟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자 미호는 나에게 점점 더 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오코 선배, 그 옷은 어때요? 제가 입는 옷은 대부분 바지 스타일이에요. 스커트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바느질도 해준다. 나는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 게다가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더 쉽습니다. 게다가 의상의 대부분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미호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런 패션은 남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미호는 어때요? 그들은 내 옷을 비난합니다. 좀 더 자주 해야지. 이건 좋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른다. 당신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미호의 실패는 쌓여만 갔다. 이번 회의 멤버들끼리만 바에서 데이트를 했을 때 분명히 그는 부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항상 회원 기반입니다. 전화를 받았다. 여자친구만 영상통화로 확인됐다. 미호는 이런 날 스트레스를 받는다. 드디어 한계에 이르렀다. 그녀는 갑자기 발병한 난독증을 겪었습니다.
미호의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미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와 헤어지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유야는 미호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헤어진 후에도 미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직장으로 복귀. 그는 그녀를 매복하고 강제로 데이트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미호는 그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미호는 어떻게든 유야의 관심을 없애고 싶어한다. 그는 유야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에 그녀는 머리 염색, 손톱 염색, 짙은 화장, 브랜드 제품 착용에 나섰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야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약혼자 같은 건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약혼자예요. 그는 토이어를 여기로 데려올 것입니다. 대개 유야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미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거짓말을 했다. 계속되는 나는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유야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은 돈은 무엇이든 다른 남자가 지금부터 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끝. 그러자 근처에서 대화의 지시사항 중 일부를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내가 미호의 약혼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도우러 왔습니다. 갑자기 쇼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했다. 그때의 미호짱 아무래도 그녀를 구하러 온 남자는 쇼타였던 것 같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려고 계속 별명으로 불러서 미호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쇼타도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미호는 나를 태워놓고 거짓말을 했어.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좋아요. 미호에 따르면 그녀의 파트너는 대형 무역회사 그룹의 차기 임원이다. 고층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자이세요.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림처럼 완벽한 남자네요. 그 후에도 자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조금 의심스럽다고 느꼈지만 이 일로 미호와의 관계가 끝날 것 같아도 상관없다에 사라졌습니다. 파트너 사진은 없나요? 미호는 계속 잘생겼다고 자랑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나는 결국 그리고 미호는 약혼자와의 투샷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알고 보니 미호는 그의 약혼자였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내 남동생 쇼타였다. 우소 미호와 쇼타. 하지만 쇼타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미호는 스마트폰에 투샷을 대기 모드로 설정하기도 했다. 아니면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오코 선배, 어떻게 할 건가요? 어쩌면 너무 질투해서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미호가 또 나를 놀리는 것처럼 행동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 어쨌든 쇼타에게도 확인해봐야겠어. 그 후 미호의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위로 축하를 건네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쇼타에게 미호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해보세요. 쇼타의 이야기에 따르면 멤버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 것 같다. 거기다 여러 가지 분명히 그는 때때로 소녀를 찾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신다. 그때 그는 가끔 사진을 찍는다. 아마 미호가 그럴 거야. 아마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명절에는 미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성공으로 인해 약간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 미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걱정의 집은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자랑을 많이 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미호는 평소의 낙관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달라져 예전의 차분한 태도를 표현했다. 게다가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쇼타였다. 나를 약혼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우리 집에서 왔다. 나타난 것은 아마도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사진 속 약혼자는 내 남동생이에요. 고등학교 때의 쇼타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어쩌면 그는 쇼타가 내 남동생이라는 사실은 물론 나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미호는 여러 가지 놀라움에 당황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저는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이 나를 싫어한다면 미호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 결과였다. 우아함은 또 다른 사람 자신의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호가 내 입에서 자신의 불화를 빼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오코 선배, 쇼타 씨를 끼어들게 해서 미안해요. 모든 말을 마치고 미호는 울면서 사과했다. 미호야, 내가 나한테 다 말했잖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아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미호의 거짓말과 쇼타의 도움일단 연결되자 우리는 우아함을 물리칠 전략을 고안했다. 어느 날 미호는 퇴근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엘레강트를 만났다. 이 평소처럼 춥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꽉 잡혔다. 유가는 계속해서 그녀를 억지로 초대했다. 이야, 우리 헤어졌을 때 넌 나랑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약속했잖아. 유가는 그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팔을 잡은 손이 느슨해졌어. 결코 경찰이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합의한 것이니 무시하세요. 미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웃으며 근처에 개인실이 있는 카페로 갔다. 우아함을 초대합니다. 그러다가 커피 한 잔 주문이 완료되자 쇼타와 나는 자리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야? 저는 미호의 약혼자예요. 나는 전에 경고했습니다. 쇼타는 침착하게 유가를 비난한다. 어쨌든 연극이에요. 재미있다. 물고기야. 게다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 지내는 걸까? 너희들은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니지. 그렇지. 우아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나를 놀리고 욕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랐다. 그래서 나는 은혜롭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준비가 된 명함그랬어요. 네. 사실 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호가 연락을 줬어요. 친해지면 물어볼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나는 내 인맥을 이용해 형사를 요청했고 유가가 미호를 습격하고 스토킹하는 영상을 요청했다. 한 달분의 물량을 모았습니다. 미호에 대한 변론, 진술도 모두 녹음됐다. 더욱이 미호는 앞서 미호의 부모님과 한 약속도 인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미 미호의 부모님 집을 조사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라도 계약은 성사될 수 있다. 사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그렇죠. 유가는 계속 울었지만 오랫동안 침묵하던 쇼타가 입을 열었다. 미호 씨는 얼마나 무서웠고 아팠나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엘레강스는 이에 겁을 먹고 마침내 침묵했다. 이것이 내 사무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곳입니다. 우리 상사인 선생님도 유명해요. 유가가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어떤 로펌에서도 이에 대한 입소문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유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얼마 후 미호는 황실을 짓고 법적으로 황실에서 분리되는 데 성공했다. 의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가로 향후 미호에게 연락을 시도하시면 나는 부모님과 보상을 청구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미 유가를 변호하면서 이 사실을 유가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괜히 버림받던 엘레강스는 부모님의 감동으로 사방팔방을 포기하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연애였지만 미호는 쇼타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공을 들인 미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깔끔하고 세련된 여성으로 변신했습니다. 미호와 재회한 후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미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며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 전념했지만 미호를 쇼타의 아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말장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치마를 입고 있다. 이성과 결혼에도 관심이 있다. 현재 그녀는 미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꽃을 줄 것입니다. 꽃병에 옮기자 나도 모르게 빛이 떠올랐다. 서로를 존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고 내 삶은 더욱 이 꽃과 같아졌습니다. 알록달록 색깔이 변해요. 시아버지는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30만을 광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주세요. 웃는 얼굴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잃고 걱정되는 마음에 동거하자고 제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머니를 돌보게 하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불안해서 울자 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내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 이름은 나호코입니다. 작년 말까지 저는 5년 전 결혼한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다이스케를 만났고 곧바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번 취직했지만 다이스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고토부키 타이샤 신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이스케의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빨랐다. 다이스케는 무력했고 점차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다이스케가 사라진 뒤 약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랬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조금만 먹는 삶의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하세요. 나는 집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표명한 친구나 전 동료들로부터 받은 전화의 대부분은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9일 법회를 마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스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다음 날 나는 물건을 사러 나갔다. 지난 한 달간 잃었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외식도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예전에 일하던 직장과 같은 직장을 구해서 이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일할 땐 다이스케 생각도 안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나는 점점 더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아서 같이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랬다. 시댁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고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가깝습니다. 다이스케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의 시부모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당신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당신도 나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다리가 좋지 않은데도 취미가 많았고 취미가 없는 나에게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또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쯤 지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가 악화돼 수술을 받기 위해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 후 수술 자체는 끝났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 재활원에 갔습니다. 나는 강제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쉬는 시간에 그를 방문하고 그의 재활 과정에 동행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자 기뻐했지만 시어머니의 재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동행인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우리 엄마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재활 치료를 받으십니다. 나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혹시라도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오코, 조금 쉴 수 있게 되었고 약 3개월간 집을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보증금으로 30만 엔을 입금했으니 당분간은 그 정도면 생활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일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든 괜찮아요. 나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게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줘. 그럼 또 생각나면 가끔 연락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괴물 이후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3개월간 집을 떠나 지내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돌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가면 괜찮을 텐데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계모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은 시어머니 누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또한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 포기할 건가요? 엄마,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하여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어머니의 경우, 그는 여전히 멋져 보인다. 진정해. 나오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자랑스럽게 나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아버지로부터 집에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듣고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즉시 차를 끓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찬 공기가 맴돌았다. 그것은 떠다니고 있었다. 유노미를 한 사람 앞에 놓았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다. 제가 오늘 왜 같이 오자고 했는지 두 분 다 아시죠? 시어머니가 연니한테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시어머니도 무관심했다.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거실 캐비닛 서랍에서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이것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할 일이 있으면 들어주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말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이 붉어지며 책상을 콱 내리치셨습니다. 아, 나를 속였나요? 내 친구가 오고 있어요. 그는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어요. 지루한 거짓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당신은 겁쟁이입니다. 좋아요. 내 아들과 그의 여동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값비싼 식기를 나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왔는데 정말 끔찍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아마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불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토론에 참여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입 다물어 나는 단지 아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젊은이들에 대해 원하는 것을 다 말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한다.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딱 하나뿐이다. 지금 이혼하세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이혼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과드리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착각이었다. 시아버지는 반쯤 울면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시아버지가 내 앞에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얘야. 나는 시아버지에게 머리를 달라고 부탁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배신한 걸 평생 후회하길 바란다. 시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한숨을 내쉬셨다. 그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이 마무리됐다.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누나와 불륜 여행을 가셨을 때 들었는데 시아버지도 그렇고요. 원래는 노년층 출신으로 시어머니가 벌어주신 돈으로 생활한 것 같다. 그때 이체된 30만 엔은 원래 시어머니의 저축이었던 것 같으니 시아버지께서 나는 그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집은 대부분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지은 것으로 보이며 이혼 후 재산 분할은 의료비로 나누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녀의 시어머니는 급여 수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동생한테 진료비 청구해서 진료비도 꼭 내줬어요.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돈이 부족한 시아버지는 시댁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시어머니의 여동생 타쿠와 함께 이사를 갔지만 그 여자를 금세공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내와 싸우고 헤어지고 외로운 삶을 산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는 아직도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를 일으키다 어쩌면 이겨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께서 떠나신 뒤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재활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리 상태도 호전돼 목발을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저는 바느질과 뜨개질이라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했던 수의 수업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수공예품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온라인 수업 개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는데 요즘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요. 수요에 맞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내 계부는 나야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라고 강요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끝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와 나는 지금 행복해요.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은 아내의 코골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별거를 하기로 했다. 내 아들과 우리 가족 3인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은 나와 아들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당일, 장례식장 행사장에 도착하시면 바로 입장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목 밀려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새엄마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 표정을 보자마자 피가 차가워졌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남편 다이스케와 아들 켄트의 3인 가족, 그것은 지금은 회사를 휴직하고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켄트, 아침 식사 준비됐어. 깨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렸다. 나오코는 오늘 아침부터 잘 지내고 있어요. 켄트는 이렇게 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다. 그럴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이스케가 빨리 먹지 않으면 지각할 거예요. 다이스케와 저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담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상이고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 둘 사이의 일종의 상호작용입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켄트, 엄마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품하다 켄트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 앞에 늘어선 팬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맛있어 보이네요. 나는 이것을 갖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켄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팬케이크를 얼굴에 가득 채운다. 큰 슈케는 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시간이 됐네요. 정말이야. 켄트 아빠를 배웅해드릴까요? 켄트와 나는 일요일 아침 일찍 다이스케를 직장에 보냈습니다. 글쎄, 난가에게 가주세요. 아빠, 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곧. 때마다 그를 배웅한다. 일요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 나는 그녀에게 꼭 나를 깨워서 아버지를 만나자고 상기시켰다. 그것은 오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업무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고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옵니다. 때때로 그는 우리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고 우리 가족을 돌보곤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친절한 남편, 귀여운 아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나의 보물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웠어요. 너의 큰 목소리는 나에게 두통을 준다. 어머니, 그것으나 그날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게다가 나랑 같이 가는 것보다 익숙해진 나코 씨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는 그럼 고마워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왠지 이유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양인 간병인인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거의 매일 외출을 했다. 시아버지께서 요메이의 재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 나는 이전에 그에게 빚을 졌었고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걱정되긴 했지만 한동안 계속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떠나시고 하루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시아버지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처음 전화했을 때 자동응답기로 가지 않았고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자동응답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우리는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그랬다. 나는 집에 있다. 아니요. 일이 좀 바빠서요. 나오코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재활비를 대준다 그는 자신이 벌어온 돈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얼룩무늬가 다 있어 잠시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지만 여전히 참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운 계획이 망가졌어요. 나는 그것을 결국 한다.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에 아버지 친구가 나를 찾아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코토 제품을 발견해서 선물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오랜만이에요. 분명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나네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신 직후라 더욱 밝아졌다. 나는 잠들었다. 그는 자신이 곧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깨운 뒤 휠체어에 태운 뒤 거실로 향했다. 장인어른은 오늘을 정말 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볍게 두드려 참았습니다. 그 후 우리 셋이 한동안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시아버지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잠을 자려고 현관문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계모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갔나요? 나의 계부와 계모의 여동생은 눈에 띄게 화를 냈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 언니가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진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조용히 TV를 보며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나오코 씨, 미안하지만 차 좀 끓여주시겠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집값이 오르셔서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나는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의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이스케는 주변에 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떠나면 외로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따뜻한 삼촌이야. 그렇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끓여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물론 감사의 말은 없습니다. 켄트, 저 방에 가서 놀자. 나는 켄트를 데리고 침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늘 나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하는데 켄트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무 더웠어요. 둘이 놀며 색칠놀이를 하고 있을 때 침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봐. 시어머니가 문 반대편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켄트를 방에 남겨두고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빙하러 가니 시어머니가 나를 악마처럼 노려보시며 긴 설교를 시작하셨다. 그랬다. 이게 뭔가요? 그것은 아침 팬케이크입니다. 농담하는 거야. 언제든지 이것을 아침 식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켄트가 자랄 때 이런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는 접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쉽게 청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깨어났기 때문에 청소도 하기 전에 침실로 달려갔다. 하고 싶은 말은 참아주세요. 나는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다. 당신처럼 실패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다이스케의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켄트가 안타깝네요. 이렇게 혼내니까 괜찮은데 안 하면 넌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번하는 만큼 배우세요. 시어머니는 끝없이 저를 학대했고
그 일이 끝나자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핑계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로 이렇게 생활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참았는데 최근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이스케에게 일주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의 상사는 최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다이스케를 걱정하고 그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다. 다이스케는 한숨을 쉬며 한심했지만 켄트와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기쁘구나. 켄트 응. 오늘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우리들끼리 신나고 있는 동안 다이스케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점점 세 사람은 활력을 되찾으며 함께 휴가를 즐겼다. 켄트가 놀다가 피곤해서 일찍 잠든 날, 나는 다이스케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는 일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있잖아. 내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 나는 대화를 잘 시작하지 못하고 천천히 말했지만 다이스케는 계속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말을 들었다. 도쿄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비꼬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만이라면 괜찮지만 다이스케나 켄트를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마세요.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이스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믿어줄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소중한 쉬는 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좀 더 일찍 처리했어야 했는데 미안한 영.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다이스케 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이용해 나코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정말 죄송해요.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다이스케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찼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에요. 거듭 사과하는 다이스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내 말이 비난으로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나코와 켄트와 함께 집을 떠나자. 다이스케의 말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나는 나코와 켄트와 함께 살고 싶다. 나코 씨가 괜찮다면 이번 휴가가 끝나기 전에 대화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이스케는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눈물이 멈출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논의한 다음 날 우리는 즉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봤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찾았고 다이스케와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켄트에 있는 초등학교가 가장 걱정됐는데 새 집은 초등학교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학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다이스케의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고 마지막 날 가족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결정으로 인해 이사업체를 만나지 못하고 대형 가구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버려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옷, 귀중품 등 개인 소지품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켄트에게 침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다이스케와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방문을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다이스케를 몇 번이고 말렸다. 시어머니가 다이스케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 방을 떠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마음속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와 나는 당황해서 입을 막았다. 괜찮아요. 앞서 말했듯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오코와 켄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을 지켜줄게. 약속해요. 다이스케가 그렇게 말하고 조금 수줍게 웃으면 우리는 확실히 괜찮다. 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해요.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3인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새로운 삶이 곧 다가옵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없었습니다. 이사 전날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화는 다이스케의 회사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너무 잔인했어. 전화 저편에서는 다이스케의 동료로 추정되는 인물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켄트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다. 켄트. 그는 내 상태를 걱정하며 나를 불렀다. 켄트 엄마. 울어요. 켄트 바빠. 그는 죽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켄트를 꼭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다이스케가 불량자에 의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스케는 퇴근 시간에 차를 빌려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나는 방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후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다이스케의 개인 소지품을 인계받았다. 편지가 첨부되어 있다. 꽃다발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도 다이스케가 나와 켄트에게 쓴 것일 겁니다. 이 상황이 다시 진정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갈 거라 그랬어요. 다이스케는 자신이 다시 집에 왔다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시며 계속해서 나에게 책임을 돌리셨다. 검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장례식 날, 장례식장을 뛰어다니던 중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그는 조금 초췌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여기로 오셨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외부인은 떠나야 합니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다이스케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다이스케를 돌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게다가 이곳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부인들은 궁전을 뒤로 하고 사라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다이스케를 쫓아낼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고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무사히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스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다이스케의 손을 잡았을 때는 차가웠다. 더 이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을 거야.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동안 느꼈던 긴장감이 넘쳐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보호받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우는 것뿐이었다. 이제 다이스케를 잃었으니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켄트가 손수건을 건넸다. 엄마가 울면 아빠는 슬퍼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켄트는 웃었다. 켄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켄트의 말이 나를 깨웠다. 좋아요. 엄마는 울면 안 돼요. 고마워요. 나는 켄트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깊은 절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이스케를 배웅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울 시간이 없어요. 이제부터 나도 다이스케만큼 켄트를 지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강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켄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일찍 집에 가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할지 거의 예측할 수 있었다. 예전에 많이 봤는데 이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덕분에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손자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 아이는 다이스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다이스케 대신에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쪽지도 남겨주세요.
결혼 즉 나는 당신이 가게 재정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 쇼타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쇼타는 다이스케의 사건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연락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때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었다. 거기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날 집에 인터폰이 울리고 정장을 입은 쇼타가 나를 반겨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볼게. 비록 거짓말이었어도 그 말이 지금은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새엄마와 쇼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 두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계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쇼타를 바라본다. 이 사람은 내 친구 쇼타예요. 오늘 당신은 어머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쇼타는 재빨리 명함을 내밀어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보자마자 놀란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이자 다이스케와 나오코의 친구로 등장한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엇?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쇼타가 말을 가로막고 말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오코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켄트의 검. 그리고 다이스케의 유산 이것은 토종검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나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들 날 협박하려는 거야. 기본은 두 손으로 머리를 파묻기 시작했고 결국 아까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이스케의 유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네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보에게 물어보니 오랫동안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프의 죽음으로 받은 유산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모두 갚았으나 결국 그는 빚을 졌고 이제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도와주세요. 기보는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다. 이제 실례합니다. 이해해 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엄마,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달라붙어 있던 기보를 떨쳐내고 쇼타와 나는 켄타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나는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꾸렸던 짐을 챙겨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으니 그냥 쇼타 집에 하룻밤은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정말 고마워요. 쇼타의 제 말로는 잘 설명을 못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다행이네요. 글쎄. 나도 결국 변호사야.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내 사랑을 내버려두면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상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악마처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쇼타의 말대로 그 후에도 수속을 위해 관공서와 경찰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살던 집과 땅의 주인은 현재는 비어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따라서 유산은 자동으로 나에게 승계되며 피의자 어머니는 피의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더웠어요. 의심되는 부모의 집을 팔고 혼인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수상한 엄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다이스케와 나와 켄트는 마침내 진짜 셋이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상한 엄마는 여러 친척집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에서 욕설과 끔찍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살 곳도 없이 방황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뒤 수상한 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우리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용의자 어머니의 여동생과 그 남편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입주에 성공했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살 곳이 있는 한나는 괜찮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이로써 나는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트, 가자. 서두르지 않으면 엄마가 늦을 거야. 그 후 저는 직장으로 돌아와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나는 켄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함께 집을 나서는 길에 켄트를 내려준다. 나도 출근을 시작했다. 켄트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집에 오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다이스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켄트가 필요할 때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오, 엄마, 보세요. 켄트와 내가 평소처럼 집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을 때 켄트는 멈춰서서 풀밭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귀여운 꽃이 피었어요. 사실이야. 귀여워.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부터 수타의 교묘한 대화가 시작됐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속인은 아내 나오코, 네이오코와 아들 켄트가 될 것이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야, 그건 불가능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켄트를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켄트의 진지함은 나오코에게 있다. 같아요. 네, 여전히 비싸요. 그 정도 돈이 있었다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글램핑이나 여행 등 취미 생활에 쓰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비싸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해해요. 나는 지금 자러 갈 거야. 불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벌어들인 돈.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고집할 수 없었다. 사실은 다이스케가 충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했더니 다이스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포기했습니다. 기후 가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로운 양심과 의로운 스승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시 씨는 한 번 결혼하고 집을 떠났지만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안 돼서 떠난 것 같다.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에 대해 온갖 비꼬는 말을 하더군요. 언제 와도 방은 항상 더러워져 있어요. 주부의 버릇이 있어서 집 청소를 쉽게 못하시는 편이신가요? 매일 청소하지만 정말 청소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지가 많은 방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곰팡이가 자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주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걸까요?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언니가 오기 전에 내가 쇼핑하러 갔기 때문이다. 변명하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아, 불편해요. 요시 씨가 지적하는 것은 주로 집안일에 관한 것이다. 방이 더러워요. 물건이 정리되지 않고 설거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빨래가 엉성하게 접혀있다고 불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시 씨는 부모님 집에서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는 나에 대해 자세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한다. 몇 번이나 다이스케에게 상담했지만 다이스케는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멘토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았다. 안녕, 다이스케. 오늘 오후에도 언니가 왔어요. 거실 테이블이 더러워졌다고 하더군요. 나는 언니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이스케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 글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도 이혼한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나는 나오코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몇 번을 돌려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 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그와 상담을 해왔습니다. 남편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멘토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 잠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없는 동안 다이스케가 친정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네요. 복통, 졸음, 식욕 의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최근에 이런 기분이셨어요. 예, 나오코. 아마 그게 다야. 어머니는 내 증상이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역 약국에서 테스트 키트를 구입하고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요정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오랜 불임 치료의 결과가 드디어 눈에 띕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어머니도 나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즉시 다이스케에게 보고했다. 안녕, 다이스케. 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말 알겠어요. 좋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 내일 집에 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이스케도 다음날 집에 간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서 짐을 챙겨서 이른 아침 기차 시간을 확인했어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몸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아픈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도 다이스케가 되었다.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날 나는 예정대로 기차를 타고 늘 다니던 산부인과 동아리로 곧장 향했다. 그랬다. 나는 의사에게 내 증상에 대해 말했고 어제 받은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초조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본다. 도중에 의사가 멈췄습니다. 네, 아기가 있어요. 아직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는 아기방이에요. 사진에는 작은 아기가 등장합니다. 오, 진짜.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같이 힘내자고 말해줘 그랬다. 초음파 검사가 끝나면 담당 의사가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정하십시오.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세요. 함께 노트를 보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2주 뒤에 병원 예약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사히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부하의 현관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왠지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은 거의 한 달 동안 열어두었더니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풀고 집을 청소했다. 의사가 오면 또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까스로 무거운 몸을 끌고 방 안을 누더기를 돌리고 환기를 시켰다. 휴임신 초기인데도 평소보다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잠시 낮잠을 자자 소파에 누운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누구일까요? 다이스케, 아니면 그의 부모님일까요?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보니 누나였다. 이런 때는 왜?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너무 나빴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나오코 씨. 다이스케한테 들었어.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반대편의 기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조용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글쎄, 내가 다이스케에게 오늘 일찍 일을 끝내라고 말했으니까 너희 3명 축하하자. 나오코가 침실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는 내가 할게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서로운 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기사는 계속해서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뭐 좀 사서 저쪽으로 갈 예정이라 주방을 빌릴게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산부가 부담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럼 엄마. 이후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궁금해요. 다이스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기사들을 불러 축하를 한 걸까? 거기에 있나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코, 돌아온 걸 환영해요. 다이스케는 기사의 성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집에 있다. 벌써 일을 마쳤나요? 언니가 그러라고 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왔어요.
내가 집에 일찍 오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집에 일찍 오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화가 났지만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먹자. 오늘 정말 신났어요. 나오코도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기사는 나를 강제로 거실로 데리고 나가더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음식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먼저 참치와 도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갓 잘 나온 거라 신선해요. 이건 생햄과 치즈 샐러드입니다. 나머지는 절인 훈제 연어입니다. 게다가 언니도 너무 예뻐요.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나오코이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이 내 앞에서 신이 났지만 음식을 보는 순간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랬다. 모든 요리에는 오늘날 병원 의사들이 피하라고 지시하는 재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왠지 내 자리 옆에 앉아있는 생물들만이 칙칙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앞에 서면 바로 보입니다. 갈변을 앞두고 있는 참치가 소매를 드러내고 있다. 내 연어에만 껍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난방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동반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의사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잠깐만,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야. 나는 주류 판매점에서 가장 비싼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우 상서로운 날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나오코도 마셔야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토시시는 웃는다. 학교 가기 전에 가져갔어요. 축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는 임산부에게 금물입니다. 확실히 당신의 몸에 해를 끼칠 썩은 생물입니다. 이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다. 재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시와 다이스케의 장난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 뭐 하세요? 나오코. 무슨 일이야?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태연하게 요리를 시작한다. 나오코. 무례한 것 같구나. 애써 준비한다고 해도 그런 태도는 없습니다. 아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과하다. 나에게 사과해주세요. 언니 고마워요. 너무 잔인해요. 사과하다. 이 명칭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빔이 괜찮은 어른인데도 초등학생 등급을 받는 것 같다.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축하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를 위해 이 요리를 준비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만약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차갑게 반박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말했다. 내 여동생이 준비한 음식이 너에게 나쁠 리가 없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아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물론 자녀보다 키씨를 우선시합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혼 서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작성을 시작했다. 그랬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여동생에게 반대할 아내가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나에게 돌려주며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요시토시는 다이스케가 그런 여자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참았어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편은 극단적인 시스콘이었고 나의 둘레는 극도로 형제애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둘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 끝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후 저는 먼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만난 남자와 친구가 되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옆방에 산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나에게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쇼핑 갈 때 동행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그는 매우 친절하고 지지적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아이가 괜찮다면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부양하고 싶어서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귀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나는 강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둘이 살았던 임대방을 오픈했고 나는 새롭고 넓은 아파트의 방을 빌려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사는 가족 내에서 가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와 아들은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아들이 기다리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기사가 나타났다. 새집 주소를 부모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어떻게 이곳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고 현관문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서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날 남편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사는 남편을 밀어내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거실에서 나와 아들 앞에 나타나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당신입니까? 나는 왜 안 돼? 지리학적 기계로는 아기도 못 낳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근처에 있던 잡지와 동물 인형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멈추다. 말하다. 여러분은 내 기분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의 남편은 날뛰는 기사를 제압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나와 아들은 무사했다. 그런데 기사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남편이 소란에 말려들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랬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오코와 내 아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나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던 아들은 남편의 존재를 느낀 듯 웃었다.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모토기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과했어요. 우리 4명은 참석한 남편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기사에 따르면 전 기사 역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 부인은 아이가 없다 이루지 못해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스케와 결혼해서 불임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기씨는 전 부인에게 불임 치료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그는 나와 마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니까 더 비참하고 제 자신도 안타까웠어요. 그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나요? 처음 모토기 센코에게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다. 나 자신도 임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의 임신에 대해 솔직하게 기뻐할 수가 없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선배가 나에게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녀가 내 아들과 남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의 행복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귀하가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저희는 귀하에게 의사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